사랑이 찾아오면. 서울의 겨울 아침은 차갑고 무겁다. 윤정은 매일 아침 7시 같은 방식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커피포트에 물을 끓이고 낡은 머그컵에 인스턴트 커피를 붓는다. 창밖으로 보이는 회색 하늘은 늘 똑같이 흐려 있다. 이게 다지. 뭐 더 바라나. 윤정은 혼잣말을 하며 한숨을 내쉰다. 출판사에서 일한 지 벌써 15년. 한때는 책을 만들며 세상을 바꾸겠다는 열정을 가졌지만 지금은 원고 마감에 치이고 팔릴 만한 책을 골라내는 일이 전부였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작가 지망생들의 원고가 수북이 쌓여 있다. 그중 하나가 눈에 띄었다. 길 위에서 만난 사람, 이도현. 점심시간 윤정은 원고를 펼쳤다. 글은 투박했지만 이상하게 마음을 끌었다. 세상 어딘가에 나와 같은 외로움을 가진 사람이 있을까? 그 사람을 만나는 날 나는 다시 살아갈 수 있을까? 사진들이 함께 첨부되어 있었다. 흑백의 파리, 비에 젖은 로마 거리, 해가 지는 프라하의 다리. 그 사진들은 마치 시간 속에서 멈춘 한 장면 같았다. 윤정은 모니터 속 사진을 한참 보다가 문득 심장이 빨리 뛰는 것을 느꼈다. 윤서 씨, 괜찮아요? 뒤에서 부장이 묻자 그녀는 급히 원고를 덮었다. 네, 괜찮아요. 그냥 사진이 좋네요. 윤정은 도영과 처음 마주했을 때 이상하게 낯설지 않았다. 출판사 사무실 한쪽에 서 있는 그는 긴 여행을 막 마친 사람처럼 어깨에 묘한 피로를 걸치고 있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이도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윤정이라고 합니다. 짧은 인사였지만 그 순간 윤정은 마치 오래된 기억 속 사람을 다시 만난 듯한 기분이 들었다. 회의실에서 그들은 원고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사진집과 에세이를 한 권으로 묶는 건 좋은데 글이 조금 거칠어요. 사진만큼의 감정이 그래서 덜 느껴진달까요? 글은 아직 자신 없어요. 그냥 떠오른 대로 쓴 거라. 도현은 솔직했다. 그 솔직함이 윤정에게 더 깊이 스며들었다. 그래도 사진은 정말 훌륭해요. 보는 순간 그곳에 서 있는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어서 다행입니다. 사실 이 사진들은 제 인생을 버티게 한 것들이거든요. 그가 그런 말을 할 때 윤정은 알 수 없는 울림을 느꼈다. 자신도 10년 전 이혼 후 딸과 살아남기 위해 매일 버텼다. 아마 그도 같은 이유로 카메라를 붙잡았을 것이다. 그날 저녁 윤정은 딸 민정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요즘 목소리가 밝네. 무슨 좋은 일 있어? 그냥 새로운 작가 원고를 읽고 있거든. 사진이 참 좋아서. 민정은 웃음을 흘렸다. 엄마, 또 괜히 설레는 거 아니야? 무슨 소리야? 나 이제 그런 거 없어. 윤정은 그렇게 말했지만 마음속 어딘가가 미묘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며칠 뒤 도현은 윤정에게 카메라를 들고 나타났다. 윤정 씨가 가장 좋아하는 사진이 뭔지 궁금해요. 윤정은 한 장의 사진을 가리켰다. 안개 낀 베니스의
새벽 풍경이었다. 왜 이 사진이 좋나요? 뭔가 고요하지만 외롭지 않아요. 혼자 있어도 괜찮다고 말해주는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은 도연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 말했다. 사람이 사진을 고를 때 그 안에 자기 마음이 담긴대요. 윤정 씨는 혼자 있어도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외롭죠? 그 질문은 윤정의 가슴 깊숙한 곳을 찔렀다. 저 그런 얘기 잘 안 하는데요. 저도 잘 안 합니다. 하지만 사진은 거짓말을 안 하거든요. 그날 저녁 윤정은 집에 돌아와 민정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정아, 너 사랑이 뭐라고 생각해? 사랑? 그냥 두근거리? 아니면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 엄마는 그런 거 너무 오래 잊고 살았던 것 같아. 민정은 잠시 웃더니 말했다. 엄마, 이제 엄마 인생 좀 살아도 돼. 나 다 컸잖아. 그 말이 윤정의 가슴에 오래 남았다. 도연은 어느 날 원고 미팅 도중 문득 말을 멈추더니 창밖을 바라봤다. 가끔은 이 모든 게 그냥 꿈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윤정은 그의 눈빛에서 뭔가 묵직한 슬픔을 읽었다. 도연 씨, 괜찮아요? 5년 전 아내를 잃었어요. 암이었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사진을 찍는 저를 응원했죠. 하지만 그때 이후로는 어떤 사진을 찍어도 웃음이 나오지 않더군요. 윤정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그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사람이 너무 외로우면 그 외로움을 덜어줄 수 있는 건 결국 다른 사람 같아요. 윤정 씨는 외롭지 않으세요? 저도 한동안 많이 외로웠어요. 이혼하고 나서 아이 하나 보고 버텼죠. 하지만 요즘은 글쎄요, 다시 숨 쉬는 것 같아요. 도연은 미묘하게 웃었다. 그럼 우리 둘 다 비슷하네요. 잊었던 숨을 다시 쉬게 만드는 뭔가가 필요했나 봐요. 며칠 후 도연은 윤정을 야외 촬영에 초대했다. 뭐들 한번 해보시죠. 제가요, 사진 찍히는 거 너무 어색한데요. 자연스럽게 있어주시면 돼요. 서울 북촌의 한 골목길, 노을이 비치자 도연은 윤정의 어깨 위에 살짝 빛을 담았다. 거기 서 있어 보세요. 웃지 말고 그냥 지금 마음 그대로. 셔터 소리가 몇 번 울렸다. 잘 나왔나요? 아직 안 보여줄 겁니다. 나중에 책이 완성되면 첫 장에 넣고 싶네요. 윤정의 심장은 이유 없이 빠르게 뛰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윤정은 오랜만에 거울 앞에 섰다. 카메라 렌즈를 바라볼 때 느꼈던 그 시선, 그것이 자꾸 떠올랐다. 엄마, 나 주말에 집에 가도 돼? 민정이 전화를 걸어왔다. 윤정은 반가웠지만 뭔가 묘한 긴장감이 들었다. 물론이지. 왜 갑자기? 엄마 목소리가 요즘 이상해. 뭔가
설레는 것 같아. 주말이 되어 민정은 집으로 왔다. 엄마 얼굴이 환해졌네. 남자 있지. 얘가 또 무슨 소리야? 그냥 일 때문에 바쁘다니까. 그날 저녁 도연이 윤정에게 전화를 걸었다. 윤정 씨, 다음 주 전시회 준비 때문에 한번 같이 가보시겠어요? 민정은 옆에서 그 전화를 엿듣더니 장난스럽게 눈을 찡긋했다. 엄마, 혹시 그 사람? 나도 만나보고 싶다. 윤정은 순간 말을 잃었다. 정말로 도연을 민정에게 소개할 수 있을까? 그건 단순히 원고를 함께하는 작가 이상의 의미를 가진 일이 될 것이다. 도연과 윤정 그리고 민정은 한 카페에서 마주했다. 안녕하세요. 도연 씨 맞죠? 엄마가 사진 얘기를 많이 했어요. 민정은 호기심 가득한 눈빛으로 도연을 살폈다. 민정 씨, 처음 뵙겠습니다. 사진에 관심이 많다고 들었는데요. 네, 조금이요. 엄마가 요즘 뭔가 달라 보여서요. 혹시 엄마한테 마법 같은 거 걸었어요? 윤정은 얼굴이 붉어졌다. 얘가 또 왜 이래? 도연은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마법이라 글쎄요. 하지만 사진은 사람을 조금은 다른 세상으로 데려가 줄 수 있죠. 민정은 엄마의 표정을 보았다. 그 얼굴에는 오랜만에 살아있는 듯한 빛이 있었다. 엄마, 그냥 솔직히 말해. 엄마 좋아하는 거 맞지? 윤정은 아무 대답도 못했다. 그 대신 커피잔을 들고 시선을 피했다. 하지만 도윤은 그 순간 윤정의 옆모습을 찍고 싶다는 충동을 느꼈다. 마치 그 장면 자체가 하나의 진실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출판사 내부에서는 도윤의 책 출간을 두고 의견이 분분했다. 여행사진집은 요즘 잘 안 팔려요. 에세이가 강하지 않으면 힘들 겁니다. 부장 정수가 난색을 표했다. 윤정은 끝까지 책을 밀어붙였다. 이 책은 달라요. 사진에 이야기가 살아 있습니다. 누군가의 인생을 흔들 수 있는 책이에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윤정은 점점 도연에게 감정적으로 휘말리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건 일 때문이야. 내가 감정이입한 게 아니야. 그렇게 자신을 설득했지만 도연을 떠올릴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한편 민정은 엄마에게 말했다. 엄마, 나 도연 아저씨 나쁘지 않아. 오히려 엄마가 이렇게 행복해 보이는 거 처음 봤어. 나 어릴 때 이후로. 윤정은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해졌다. 정말 괜찮을까? 내가 이런 마음 가져도 되나? 엄마, 사랑하는데 나이가 어딨어. 아빠랑 헤어진 후로 엄마 인생은 멈춰 있었잖아. 이제 시작해도 돼. 윤정은 그제야 민정의 말이 자신을 지탱해 주는 줄을 알았다. 도연의 전시회가 열리던 날, 윤정은 긴장한 마음으로 전시장에 들어섰다. 벽면에는 도연이 찍은 수많은 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그중 한 장, 윤정의 뒷모습이 걸린 사진 앞에서 그녀는 멈춰섰다. 사진 아래에는 작은 글귀가 적혀 있었다. 사랑이 찾아오면 그 사람의 눈빛 속에서 나를 다시 발견한다. 윤정은 숨이 멎는 듯 했다. 뒤에서 도연이 다가왔다. 이 사진 저예요? 네, 윤정 씨를 처음 찍은 순간 제 사진 속에 빛이 돌아왔어요. 윤정의 눈가가 젖었다. 나 다시 사랑하는 게 두려웠어요. 하지만
도현 씨를 만나고 알았어요. 사랑은 두려움보다 강하다는 걸. 도현은 그녀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사랑은 그냥 오는 거라고 했죠. 예고 없이, 하지만 운명처럼. 그날 전시회는 수많은 관람객들로 북적였지만 윤정과 도현은 그 공간 안에서 서로만 바라보았다. 봄이 찾아올 무렵 윤정과 도현은 함께 유럽으로 여행을 떠났다. 파리의 센 강가에서 로마의 좁은 골목길에서 두 사람은 함께 웃고 사진을 찍었다. 윤정은 그 여행 중 매일 밤 짧은 글을 썼다. 그것은 도현의 사진과 함께 두 번째 책이 되었다. 책의 제목은 사랑이 찾아오면. 민정은 책을 받아들고 말했다. 엄마, 이 책 진짜 예쁘다. 엄마 얼굴도 예쁘다. 윤정은 웃으며 답했다. 사랑을 만나면 세상 모든 게 조금 더 예뻐져. 사랑이 찾아오면.